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앵주리님과 한번 주행을 한 이후에 제가 앵주리님 계시는 곳으로 가서 이번에는 이제 앵주리님이 타시는 차를 한번 타보고 약간 이거는 이제 택시 드라이빙에 반대되는 개념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또 이것도 나름 이제 그 전에 앵서님과 함께 같이 해봤을 때 재미가 있어서 이번 컨텐츠를 기획을 해서 지금 만나서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카메라 구도를 이제 좀 바꿔봤는데 지금 다른 자동차 리뷰에서는 이렇게 전면에다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을 촬영을 하는 구도가 많이 있는데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처음이고요. 지금은 뭐 운전 기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는 아니라서 물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약간씩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차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그냥 도로 이렇게 주행을 대화하면서 네,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잡았고요. 뭐 보시는 분들이 또 재미가 있으면은 이런 구도로 또 촬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지금 앵주리님도 서울에 계시다가 지금 여기가 맞습니다. 안양인데 네, 올림픽대로 타고 오셨다고 하시죠? 네. 올림픽대로가 좀 막혀가지고 사고도 있었고요. 네, 제가 사고가 난 건 아니고 오는 길에 트럭이랑 승용차랑 사고가 있어가지고 두 개 차선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사고 한 번 나면은 정말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예. 머리카락이 여기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차가 경유라서 네. 소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이 정도면 그 지난번에 저기 예. 앤서니님 차 예. 그 차 그 차는 원래 좀 시끄러운 맛이 있어요. 또 그 차는 감성을 울리는 또 네, 그런 그러니까 맛이 저는 이제 있잖아요. 배기음이 예. 약간 진짜 그렇게까지 배기음이 큰 저도 차는 듣고 놀라가지고 네, 했는데 출발할까요? 네, 출발하시죠. 여기는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돼 있는 데다가 개인 약간 공간처럼 예, 개인 공간도 많은 편이에요. 네, 저는 이거 지정 주차는 아니죠? 예, 지정 주차는 아니고요. 본인 편한데 주차하면 되고 게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차 공간도 넓고 이번에 주차장 도색도 새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은 지금 되게 맨들맨들하게 예,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차 가지고 계신 이제 분들 아마 공통사항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맞아요. 거예요. 예, 문콕이나 이런 진짜. 거 항상들 다 고민을 하시니까. 예, 근데 여기 주차장이 또 좋은 점이 주차장이 저렴한 편이에요. 또 뭐 요금은 어떻게 내고 계세요? 저희 한 대가 무료고요. 이후부터 두 대 10,000원씩 냅니다. 월 단위로. 그래서 다른 주차장들에 비해서는 저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저희는 이제 한 가구당 차를 이제 여러 대 다수 보유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차장이 지금 저희가 3개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C 주차장이고요. 아까 가운데 이제 B 주차장 있고 A 주차장 있고 여기 약간 경보기 같은 게 달려 있으면 좋을 텐데. 경보기가 그러니까 차량 이렇게 네. 재출입할 때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고가 가끔씩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다행히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한 번도 여기 주차장에서 사고 난 건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외부 차량 전용 이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네, 이따가 나가실 땐 이리로 나가셔서 저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드린 주차권 드리면 되고요. 하루 공짜니까 그냥 드리고 그냥 가버리죠. 그 요 며칠 동안 되게 미세먼지가 지금 심했잖아요. 예. 지금도 솔직히 날씨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공기가 깨끗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그 앵규리님 오셨을 때 그때 야간에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이게 카메라의 약간 한계점이 빛이 없으면은 잘 안 나와요. 화질이. 좋은 카메라들, 감도가 좀 좋은 카메라들은 이제 화면이 잘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번에 낮에 한번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햇볕 좀 비치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근데 저는 또 해가 너무 떠 있으면 또 역광 들어올까 봐 저는 또 그것도 걱정이거든요. 빛이 앞에서 비추면은 너무 또 밝게 나오지 않나. 제가 안유리가 그쵸. 딱히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 영상에도 보면 이제 카메라를 저는 이쪽에다 달거나 예.
측면이나 헤드레스트에다가 다는 경우가 가끔씩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전면에 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창쪽 도로 상황이 하나도 이렇게 표현이 안 돼요. 오늘 이 구도도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이런 거는 처음 달아봐가지고 앞에서 저를 보는 게 처음이라서. 근데 거슬릴 줄 알았는데 카메라가 조그맣고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시야에 있는 방해 없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운전하시는 데만 문제 없으면 뭐 네, 저는 좋죠.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하던 것보다 좀 약간 색다른 걸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 그죠. 여러 가지로 그냥 해보고 싶어요. 다양하게 보면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색다르잖아요. 저도 항상 구도 바뀌는 거 보고 요 각도도 괜찮네, 이렇게도 가능하네,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일단 오늘 경로는 제가 흔히 다니는 길, 옛날부터 다니던 길인데 썩 좋은, 이렇게 경치가 좋거나 노면이 좋거나 그런 길은 아니고요. 일단은 변속하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 아무래도 경로를 좀 편한 길보다는 좀 국도나 시내 위주로 설정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시작하시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앵주리님이 운전하시는 차는 이제 제가 처음 타보는데 예. 되게 스무스하게 운전을 다 부드럽게 잘 하시고, 지금 차가 이렇게 보통 수동 이렇게 오랫동안 운전을 지금 운전하신 지가 1년 아직 수동은 안 되신 거죠? 수동 이제 제가 이 차를 뽑은 지 이제 반년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만에 지금 5개월 정도? 5개월 이 정도 하시면은 되게 빨리 실력이 발전이 되신 운전을 것 같아요. 좀 저는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16,000km 뛰었는데 보통 제가 요즘 더 운전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이번 달 들어서는 4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합니다. 네, 4일에 한 번씩. 경유차인데도 4일에 한 번씩. 4일에 한 번씩 주유를 해가지고 4일에 한 번씩 주유하면은 1년에 한 4만 km 정도도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그런 주행이시라면은 경유차를 선택을 하신 게 잘하신 것 같아요. 경유 선택도 그렇고 수동 선택도 그렇고. 근데 제 차가 지금 사륜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동으로 이득을 얻은 연비를 사륜이 다시 깎아먹어서 가끔은 사륜이 좋긴 한데 가끔 아쉬울 때가 있어요. 연비가 떨어지는 게 좀 생각보다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또 이번에 겨울에 막 눈 오고 얼마 전에 막 폭설로 새벽에 눈 오고 막 그러면은 사륜일 때는 확실히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전 차랑 이게 비교해보면서 주행해 보면은 사륜이 확실히 눈길이나 빙판 아니면은 빗길에서도 조금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사륜 처음 타보는데. 그럼 이번 겨울 때 이렇게 눈길이나 뭐 이런 데서 운전을 해보셨어요? 예, 전 일부러 나가거든요. 제 타이어도 지금 겨울용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가지고.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이제 저랑 만날 때 그때 예. 타이어랑 다른 타이어예요? 예, 그때는 사계절 타이어가 끼워져 있었고요. 지금은 겨울용. 저는 겨울에는 꼭 겨울용 타이어를 끼기 때문에. 하긴 그게 사실은 제일 예. 좋긴 하죠. 그러면은 그 전에 장착돼 있던 타이어는 타이어 전문점에 보관 맡겨놓고요. 이게 타이어를 저도 이제 차 바꾸고 겨울이 처음이라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첫 해는 무료로 보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타이어 장착점에서. 그거 좋네요. 예, 그래서 부담 없이. 게다가 장착비가 또 이렇게 비싸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겨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겨울 시즌 정도에만 장착을 보통 그쵸, 하고 겨울에만.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한 계절 3번 정도는 날 수 있지 않겠나. 3번 이상도 나는 것 같아요. 이전 차 같은 경우에는 한 4번 정도 났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제 제설이 잘 돼 있는 도심지에 사시는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눈길 운전이나 이런 데를 지속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안전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아무리 제설이 잘 돼도 막 새벽에, 지난번처럼 새벽에 갑자기 눈이 많이 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운전을 하는 편이라서 갑작스런 이런 돌발 변수가 있으면 조금 곤란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임시 방편 뭐 사고 대비용으로 겨울용 타이어를 끼는 편이에요.
오늘은 솔직히 근래 들어서 조금 따뜻한 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네. 다음 주에 한파라고는 하는데 좀 따뜻한 편이라 이럴 때는 타이어가 조금 이제 너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마모가 타이어- 조금 이제 마모도 심할 수 있겠네요. 심하고 반대로 또 승차감이 떨어지고 아. 노면 접지가 또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그 가끔은, 예. 일을 하실 때 예. 혹시 이제 본인 자차로 이렇게 예, 저 아니요. 지금 제 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지금 취업하신 지 얼마 안 이제 됐다고. 기구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기구라고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큰 제품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차를 기구라고 생각하면은 차의 겉에 이런 겉면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 차에 뭐 엔진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엔진을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한다면은 엔진 껍데기를 만드는 일 안에 설계는 제가 하진 않지만 조립하고 이제 납품하고 그래서 제가 거래처 이렇게 예 왔다 갔다 하실 워낙에 때? 많이 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차 바꾸고 나서 납품할 때도 이제 제 차는 트렁크가 접히다 이제 네. 2열이 폴딩이 되다 보니까 짐도 잔뜩 넣고 그러게요. 이게 예. 지금 수납도 되게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네, 넓게 굉장히 활용할 수 있을 것 넓어요. 같고. 예. 제가 세단을 타고 싶어도 세단을 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게 하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짐 많이 실어야 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짐이 아니다 그러면은 세단은 확실히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높이가 있는 짐을 실을 때 그러니까 깊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것들은 상관이 맞아요, 예, 없는데 맞아요. 높이가 있는 거 실을 때는 되게 불편하죠. 아무래도 세단은 트렁크가 이렇게 좀 낮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얼마 전에는 납품한다고 한 300 몇 킬로 정도를 실었는데 300킬로 넘어 한 500킬로 정도 실었는데 사실 차에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 근데 트렁크 밑에 가이드가 부서져가지고 아이고. 가끔 그런 일도 있고 회사 차 대신 개인 차를 업무용으로 쓰다 보면은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사다난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보실 때 예. 업무용 차가 따로 있으면은 개인용 차를 잘 안 쓰시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업무 근로 계약하면서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차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저는 제 차 쓰고 싶다고 바로 말씀드렸거든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이제 납품 다니고 돌아다니고 운전할 때 저는 제 차를 운전하면서 또 수동이다 보니까 또 납품을 단순히 그냥 내가 납품하러 가는 거야 라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수동 운전하면서 좀 재밌게 납품도 좀 즐기면서 다닐 수 있지 않나 딱 그 정도 생각해서 저는 제 차 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혀 고민 안 운전을 했어요. 좋아하시니까 난 내 차를 운전을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차가 또 편하고 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회사 차보다는 익숙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 차를 보통은 다들 아끼니까 잘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저도 제 하죠. 차를 아끼긴 하는데 근데 뭐 저는 이 차 폐차할 때까지 타야 돼가지고 무조건 일단은 주행은 최대한 하고 이 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차 수명도 저는 궁금해요. 예, 다들 이제 현대차의 뭐 부식이라든가 엔진 결함이나 특히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차가 버텨줄지. 근데 지금 이제 여기 투싼에 장착된 엔진이 디젤이 예, 되게 옛날부터 이렇게 계속 네, 사용되던 좀 그 엔진이죠? 됐죠? 예, R 엔진이 좀 개발한 지는 좀 됐기 때문에 신형으로 나오고 그런 엔진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한 약간 그러니까 새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거기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네, 약간 세월을 좀 두고 검증이 된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저도 그런 쪽이고요. 대신 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차 설계상 이제 디젤이 유로 6 들어가면서 이제 안에 DPF며 뭐 이제 매연 그런 저감 장치 요소수는 안 들어가 있는데 뭐 EGR, LNT 그런 거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아요. R 엔진이 옛날에는 9 버전에는 DPF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요번에 유로 6 하면서 DPF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흔히 말씀하신 왜 엔진 오일 증가하는 문제, 그게 저는 DPF 때문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같은 엔진이더라도 또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엔진에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게 뭐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장비들이 막 더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 처음 설계랑 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예, 있는데 맞아요. 그게 물론 실험실에서 뭐 한 몇만 킬로 이상씩 다 엔진 돌리면서 해보겠지만 사이클은 예,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장기간 이렇게 일반적으로 도로를 달리면서 많은 이제 운전자들이 검증을 하는 법과는 또 차이가 있지 그죠.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많은 차량이 다양한 조건에서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엔진 오일 증가하는 문제는 솔직히 걱정은 하고 있진 않아요. 이제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일단 저는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체크도 자주 하는 편이라서. 그럼요. 그렇게 하시면 사실 그러니까 정말 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도 네, 교환하고 오일 교환해주고 가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뛰어가지고 하체도 보고 뭐 이렇게 네네. 관리만 하시면은 전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발견되니까 손 예, 맞아요. 미리미리 저는 미리미리 발견. 저는 이제 차를 좀 살펴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세차도 직접 하는 편이고, 그럼 이제 차에 없던 뭐 흠집이 생긴다든가 타이어에 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엔진룸을 열었을 때 뭐 누유라든가 그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편이라서 저는 그런 부분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지금 뭐 주행거리 보면은 아직 소모품은 엔진 오일 교체 그때 네. 미션 오일 교체하셨다고 하셨고 예, 미션 오일 그 한번 정도 교체했고요. 오일류 교체만 네. 했었겠네요. 차를 뽑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순정으로만 한번 싹 갈아준 적이 있죠. 저 앞에 나가는 스포티지도 똑같은 엔진이 달려있는 모델인데 가끔 스포티지 보면은 스포티지를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요. 같은 프레임에 같은 그걸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옵션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스포티지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포티지 R 처음 나왔을 때 예.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터보 모델 2.0 터보였었나 뭐 2.2 터보였었나 하나 있지 않았었나 터보가 기본적으로 저희 디젤은 다 터보가 달려요. 디젤 터보 말고 휘발유 예. 터보. 휘발유 터보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해도 아마 1.6 터보나 예. 저는 TGDI 엔진 달린 스포티지 R 얘기를 그러세요? 네. 저는 스포티지는 디젤만 있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차 이렇게 뭐 매핑하거나 튜닝해가지고 뭐 서킷 주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스포티지가 또 그때 당시에 디자인이 또 괜찮게 나와가지고 투싼 IX 모델보다 인기가 훨씬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스포티지가. 그러니까 디자인의 기아라는 말들이 그때 많이 들었었잖아요. K5 나오고. 네네 맞아요. K5도 인기가 많았죠. 그러면 투싼에는 휘발유 트림이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 올류 투싼도 1.6 터보 가솔린이 있고요. 1.7 디젤 터보도 있고 제 차처럼 2.0 디젤도 있고요.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선글라스를 예, 쓰십시오. 좀 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밝은 거를 잘 못 봐서요. 아니 요즘 세상에 뭐 선글라스 쓴다고 뭐 그런 거 그렇진 않아요. 투싼인데? 예, 자주 봅니다. 자주 봐요. 가끔 보면 반갑기도 하고. 이건 이제 자동 2000cc 자동 모델이고. 휠이 다른 것 같네요. 저거는 17인치 휠이고 제 차는 18인치 휠이 달리고. 저는 이제 수동 처음에 이 차 계약하면서 사실 수동이 다 옵션이 가능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있는 거는 다 넣자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었어요. 여기 하이패스 그리고 휠, 사륜, 썬루프 요 4개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요 4개는 다 넣어서 출고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썬루프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그 지금 타는 차 말고 지금 타는 차는 예. 이제 그냥 일반적인 썬루프 조그마한 거 달려 있는데 그 전에 타던 차는 썬루프가 없었는데 그 제가 어디서 이제 썬루프가 있으면 이 차체 강성을 아무래도 약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썬루프가 달린 차를 처음 타봤을 때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썬루프가 있는 게 낫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조그만 유리창으로라도 이렇게 햇볕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많이 차이가 나요. 예. 저도 사실은 썬루프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남들 하는 말처럼 위험하다, 사고 나면은 아무래도 유리가 철판보다는 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위험할까봐. 또 뭐 잡소리가 난다는 둥, 아니면은 뭐 자파 현상이라고 해 썬루프가 스스로 깨지는 문제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아버지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썬루프 있는 거 타는 게 괜찮아. 왜냐면 아버지 차가 썬루프가 있어가지고. 아버님은 차 중에 뭐... SM7이요. 아, SM7. 예. 썬루프가 있는 게 낫다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래도 뭐 한번 해볼까 했어요. 뭐 터지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름이라도 붙여서 좀 쏟아지는 거 방지하고 잡소리 나면은 수리 맡기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관리는 제가 할 수도 있는 거라. 사실 잡소리 때문에 한 달 전에 제가 그리스를 사다가 바르기도 했고, 주기적으로 관리만 해주면은, 지금 당장은 저는 항상 열고 다니는 편이에요. 지금은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그런데 선쉐이드도 항상 열고 다니고 뚜껑도 항상 열고 다니고, 저는 이게 이걸 그냥 이렇게 오픈하고 다니고. 그냥 열고 다녀요. 저는 가끔 이게 바람 들어오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도 환기도 미세먼지 빨리빨리 심한 되고. 요즘 같은 때는 닫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되긴 하는데, 이게 한번 열다 보니까 닫고 다니면 의외로 또 답답해가지고 또 그렇더라고요. 저는 썬루프는 열고 다니는 거는 거의 없는데, 예. 창문은 좀 열고 다녀요. 저는 옆이 이렇게 좀 확 트이는 게 좋아가지고. 저도 썬루프 없을 때는 창문을 꼭 열고 다녔거든요. 근데 여기 아무래도 파노라마 썬루프라서 개방감이 좀 있다 보니까 열고 다니면은 이제 날씨 맑을 때, 이렇게 미세먼지 많고 흐리고 그런 날 말고 날 좋을 때 이렇게 좀 산 같은 데 올라가가 차 끌고 올라가가지고, 네. 그러면 뭐 공영 주차장에 대놓고 딱 열어놓으면 햇볕 들어오는 그 따사로운 햇살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성적인가? 아니, 그런 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통 힐링 된다라고 표현하는, 예,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별 보러 가서도 좋고요. 저는 별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이제 섬, 무인도라 섬 같은데 이제 차 이제 바닷길 연결된 거 있으면 가가지고 요거 열어놓고 이게 시트 눕혀놓고 별 구경하다가 오고 막 그러거든요. 옛날에 그 저기 뭐냐 QM5였나? 예. 그 차 광고를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뒷좌석 폴딩 해가지고, 그때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차 중에는 그게 처음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썬루프 딱 열어놓고 뭐 하늘을 보는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식의 광고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죠. 근데 저는 이거 영상 보시면서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투싼 동호회에 많이 가입돼 있고,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은, 자동차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은 다들 고민하는 부분, 썬루프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나 보네요. 예. 근데 가격이 좀 있다 보고 있고, 썬루프를 출고 후에 넣기가 또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오히려 또 안전하지도 못해가지고 그거 당연히 그렇죠. 출고 때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위험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다, 뭐 잡소리며 뭐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넣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무조건 고민하시지 마시고, 애초에 안 넣으실 생각이었으면 모를까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신다면은 넣으시는 게 후회는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동이면 아무래도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동을 계약을 하시니까, 예. 이게 나중에 중고차 매매할 때도 썬루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맞아요. 네, 그게 의미가 좀 있으니까 선호도가 좀 있어요. 예. 확실히. 뭐 썬루프가 있는 차는 절대 싫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있는 차만 찾는다고, 대부분의 썬루프의 중고가 방어가 더 잘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차는 수동이라서 애초에 중고로 팔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는 넣고 나서는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뒷자리 타는 분들도 썬루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좀 개방감이 덜 굉장히 답답하다고. 이 뒷자리 타면 이제 앞에 시트, 1열 시트에도 시야가 가리고 그런데, 어디도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에 영상 찍을 때 말씀드린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친구들도 차 바꾸고 나서 다들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하긴 예. 그 전차가 이제 모닝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맞아요. 모닝이다 보니까. 그 친구분들은 같은 분들이 계실 거고. 네, 맞아요. 비교 체험이 만족도가- 굉장히 크게 되겠네. 네.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제 저는 처음에 걱정했던 게, 저는 예전에 면허 딸 때고 면허 따고 나서 잠깐 수동 몬 거 외에는 수동을 사실 운전을 안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수동 처음에 딱 뽑고 나서 다른 사람들 태우기가 조금 두려웠었어요. 다른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시동이 꺼진다든가 오르막길에서 밀린다든가 라고 하면은 솔직히 동승자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차 뽑고 한 달 동안 죽어라 수동만 연습하고, 그래서 좀 안정화됐을 때, 내가 수동을 어느 정도 몰 수 있고 불안감을 덜 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친구들 태우고 다니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러면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신 게, 예, 한 달 동안. 출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예, 출발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허 딸 때 수동이랑 내 차로 수동인 거는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심각하게 다르죠. 예, 심각하게. 저는 이제 면허 딸 때 수동만 생각하고, 그거 뭐 트럭 모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되지 않겠어? 뭐 경유차 하면은 트럭이랑 별 차이 없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운전면허는 정해진 코스 안에서 이제, 게다가 동승하시는 그 강사님도 계시고 감독관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덜한데, 내 차로 수동을 몰면서 다니다 보면은 운전면허 딸 때와 다른 변수들이 막 생겨나고, 운전하다 갑자기 변속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강사도 없고 나 혼자서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오르막길에서 쩔쩔 맬 때도 나 혼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달 연습할 때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솔직히 차 뽑아놓고 내가 진짜 괜한 짓을 했나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너무 만족하고 타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수동 뽑고 나서 처음에는 역시 이래서 수동이 하는데, 나중에 뭐 막히는 길이라든가 오르막길에 좀 힘들고 고생하고 피곤하다 보면은 괜히 수동 샀나라는 생각도 든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초기에만 괜히 수동 샀나? 너무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 오히려 지금은 수동이라서 매일매일 운전하는 재미도 있고 연비도 만족하고, 그래도 뭐, 예, 오르막 이런 출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시겠네요. 예, 뭐 그 정도. 너무 급한 경사만 아니면은, 솔직히 너무 급한 경사는 지금도 클러치 조작이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제가 일반 도로 주행하면서도 클러치 조작을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을 해도 가끔은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가끔 왜, 저도 어제는 이상하게 제 발이 이상한 건지 오르막길에서 시동만 4번 꺼먹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차가 약간 사람 컨디션을 잘 반영해 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 몰 때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수동은 아니요, 메카. 그 컨디션 반영이 조금 네, 큰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이제 힘없는 차 저처럼 가솔린 이렇게, 같은 가솔린 거, 예. 차를 몰면 그게 더 확실히 체감이 돼요. 저도 가끔 이제 컨디션 안 좋고 좀 많이 피곤하고, 제가 지금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그리고 익숙해지기 이전에도 수동에 대해서 막 뭐 무릎이 아프다는 둥 그런 거는 지금까지는 아직 없었거든요. 제가 하루에 9시간 넘게 운전해도 무릎이 아프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들어봤어요. 제가 젊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수동 때문에 무릎이 아픈 적은 없어가지고, 다만 좀 운전을 오래 해서 피곤하고 그러면은 클러치 조작이 살짝, 이제 저도 이제 지쳐서 이렇게 훅훅 하다 보면은 얼떨결에 시동 한번 꺼지고, 또 한번 일주일 전에 시동 꺼먹었을 때는 이제 뒷바퀴에 뭐가 걸려있는 줄 모르고,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에 클러치를 이렇게 훅 뗐다가 뒷바퀴에 뭐가 걸려가지고 시동이 꺼진 적도 있고. 지금 이제 일상적인 이런 주행상 평지에서 주행을 하실 때, 네. 출발하실 때는 반클러치로 출발을 하신 다음에 클러치를 떼고 악셀을 밟으세요? 아니면은 같이 그거는 좀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클러치를
붙이고 악셀은 조금은 주는 편이에요. 안 주면은 너무 발발거리고 1단에서 또 그 기어비에 따른 충격이 또 와가지고 엑셀을 안 주기가 또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제 반클러치 때문에 뭐 클러치 마모된다는 얘기 때문에 악셀링을 안 줬었는데 그게 오히려 승차감도 저해되고 또 출발도 더디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르막길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르막길에서는 악셀링을 많이 줘야 돼요. 내리막길에서는 그냥 2단 넣고 반클러치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내리막에서는 휘발유 차들도 다 그렇게 출발이 돼요. 그러니까 차가 굴러가는 정도만 되면 다 2단 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투싼 같은 경우에는 힐 어시스트 기능이 네. 탑재가 돼 있나요? 네, HAC라고 하는데 힐 어시스턴트. 오르막길에서 경사로 밀림 방지 해주는. 내리막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내리막길에서 후진할 때도 잡아주고 오르막길에서 전진할 때도 잡아주고요. 근데 저 산타님 영상에서 네. 그 아반떼 타셨었나? 그때 오르막길 그 밀림 방지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네. 그러시던데 저도 가끔은 정말 좋다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불편할 때도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길에서 출발할 때는 그 기능을 해제하고 운전하는 편이에요. 해제를 할 수가 있군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한 칸만 당기면 그 과정이 좀 귀찮고 그러게요. 그거는 굳이 좀- 매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받았으면은 어시스턴트가 풀려야 이렇게 밀림 방지가 풀려야 되는데 가끔 안 풀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면 예. 그것 때문에 시동이 꺼지는 그런 예, 경우가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를 조작할 때는 부드럽게 떼주는데 이 기능은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다가 탁 하고 놔버리니까 출발할 때 이게 출발 그 느낌이 너무 이렇게 쿡 튀어나가는 느낌이라 저는 그 느낌이 싫어서라도 기능을 해제할 때도 있고, 그리고 밀림 방지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사의 수준인데 엄청 꽉 잡을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조금 부담돼서. 저는 이제 그 힐 어시스트를 제가 처음 체험을 해본 게 예전에 그 뭐냐 BMW 1M 거기에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차주분 얘기를 듣고 이제 약간 경사로가 경사각도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차가 전혀 안 밀리는 거예요, 정말. 예, 전혀 안 밀리죠. 전혀 안 밀려서 그래서 되게 진짜 약간 수동차는 경사로에서 뭐 사이드나 이런 거 도움이 없이는 약간 뒤로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밀리는 게 출발하는, 있어요. 예. 그 느낌이 전혀 없다 보니까 되게 이거 희한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제조사마다 약간 작동 방식이 다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무래도- 차에서는 저는 위화감을 못 아무래도 느꼈어요. 고급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저도 이전에 모닝 탈 때는 자동이면서 밀림 방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수동 타면서는 또 느낌이 밀림 방지가 주는 느낌이 또 색다르더라고요. 그쵸, 이게 근데 예, 맞아요. 진짜 급경사에서는 밀림 방지가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덜 걱정이 되기도 해요. 뭐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밀림 방지가 가장 불편한 거는 경사에 주차할 때. 경사에 주차할 때 잠깐 섰다가 조금 조절하고 섰다가 조절할 때마다 계속 잡아줘가지고.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은 많이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뭐 그런 걸 이렇게 버튼을 딱 눌러가지고 예, 그런 꺼버릴 게 수 또 있으면 아니라서.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만들어놨지?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수동차를 타고 뭐 막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모든 선택권을 다 운전자한테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안전에 기반한 최소한의 뭐 ABS라든가 이런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선택권을 운전자한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밀림 방지나 이런 거는 개인이 그냥 꺼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한 칸 당긴다던가 그런 식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라서. 그나마 끌 수 있는 거는 이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구동 배분 장치 이 정도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 제어 장치를 끄고 이렇게 달리면서 네. 달려보신 적 있으시죠? 예, 몇 번 달려봤죠. 저는 차이점이 와인딩 갈 느껴지죠? 때는 예, 노면 안 좋을 때도 체감이 되고요. 실제로 체감이 확 되고요. 와인딩 갔을 때도 체감이 되고요. 근데
자체 자세 제어 장치도 그렇고 가끔 보면은 그 장치 때문에 오히려 조금 위험했던 경험도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세 제어 장치라는 게 출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쵸. 구동 이게 바퀴를 제어하고 약간 트랙션 컨트롤 개념. 예, 같이 묶여 있는 통합 기능이라서 이제 엑셀을 밟아도 RPM이 안 올라가는 그런 예. 하긴 그게 저는 약간 뭐 제가 그걸 이렇게 체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원하지 않는데 언덕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은 언덕 출발에서 잡아주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유용한데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껄끄럽게 느껴지는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 오늘은 날씨가 많이 안 좋은 편인 것 같은데 먼지가 안 왔나? 그러네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한동안 제일 미세먼지가 심할 때 네.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대중교통 요금을 이렇게 안 받고 뭐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정책이 나와가지고. 저도 그때는 그냥 차 안 몰고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그래서 도로에 차가 없지 않을까 하고 오히려 차를 끌고 나갔었는데 다들 혹시라도 지하철 타고 가면 한가하다 보니까 길이 완전 뻥 뚫린 길이. 보통 변속하실 때 이제 RPM은 한 어느 정도 사용을 하세요? 저는 제가 혼자 타고 다닐 때는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RPM 저 리미트가 지금 4,150 정도 나오는데 네. 3,000에서 변속할 때가 많아요. 2,500이나 3,000 혼자 탈 때는. 저는 이제 그 터보 힘이 빠지는 게 싫어가지고 예. 이게 그러면 대략 한 2,500 이상에서 이제 부스트가 걸리는 거죠? 아니요, 부스트는 계속 걸릴 2,000, 거고. 2,000부터 터보가 예. 체감이 좀 많이 되겠네요, 부스트. 네, 근데 이제 동승자가 있으면은 이제 시끄러운 것도 조금 영향이 있고 RPM 소리가 올라가는 게 동승자한테는 뭐 항상 말씀하시죠.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가지고. 뭐 차가 폭발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맞아요. 차 터진다고. 그렇기도 하고 또 이게 저는 제 차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RPM이 높은 상태에서 변속을 하면은 변속 충격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동승자가 있으면 가급적이면은 출발할 때는 더 낮은 RPM에서 변속하고. 이거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그 RPM을 높게 사용을 했을 때 더 변속 충격이 온다라는 게 클러치를 놓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어를 바꾸고 클러치를 이렇게 놓는 그 네, 순간.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수동을 많이 타본 것도 다양한 차종을 타본 것도 아니고 오래 탄 것도 아니고 아직 제가 완벽하게 수동을 몰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1단에서 2단으로 이렇게 변경을 할 때 네. 1, 2단 기어비가 차이가 좀 다른 단수에 비해서 크니까 네. 그때 변속 충격이 좀 많이 느껴지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이제 클러치 놓는 순간이 아니고 클러치를 밟는 순간에 이게 동력이 끊어지면서 느껴지는 변속 충격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클러치를 놓는 순간인지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관련된 부분 영상을 또 제 차를 타면서 따로 촬영을 했는데 예. 1단에서 만약에 RPM을 좀 디젤 차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RPM을 네. 높게 사용을 하시다가 클러치를 이렇게 밟을 때 네. 동력이 탁 끊어지면서 변속 충격이 느껴지거나 그랬던 적은 혹시 없으세요? 이제 주행 중에 클러치를 밟을 때 충격이 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1단에서 좀 많이 커요. 1단에서. 평소에 주행 중에는 그 위에 단수에서는 상관없는데 네네. 밟을 때 충격이 오는 경우는 1, 2단. 그쵸. 예. 그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이 말씀하신 건 줄 알고 그러니까 밟을 때 타이밍에 이 변속 충격이 느껴지는 거는 양발의 이제 연계성이 조금 떨어져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기어비가 타이트하다 보니까 엔진이랑 굉장히 직결감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악셀에서 발을 떼면 그 순간 거의 즉각적으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 타이밍에 만약에 클러치를 밟다 그러면은 충격이 좀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압력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기 직전에 클러치로 끊어줘야지 네. 가속감이 그러니까 관성을 받아서 나가고 있는 이 가속감이 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툭 끊어진다. 그때 관성으로 이제 충격을 좀 줄이는 그쵸. 효과를 한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계속 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는 있지만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클러치 조작을 하면 1단에서도 뭐 RPM 많이 사용을 해도 밟을 때 충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운전하실 때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면 만약에 그 부분에 충격이 있다 하시면은 조금 유용한 팁이지 않을까. 네, 참고하도록 하고 저는 아직도 많이 배워야 돼가지고. 근데 지금 상당히 안락하게 운전을 잘하시고 제가 약간 졸음이 올 정도로 지금 너무 운전을 편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2,500 미만으로 다 단속을 하신 거죠? 거진 그런 편이죠. 근데 이제 좀 밟아볼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아, 저는 좋습니다. 저는 뭐 스포츠에 달리는 걸 좋아하니까. 집 앞에서는 좀 아는 길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게 이제 오르막길이니까 좀 더 RPM을 더 많이 높여서 변속을 하는 편이고, 이제 옆 차선이랑 합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자동 변속기도 마치 자동 변속기는 이제 스스로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동 변속기 이제 엑셀만 밟아주면은 알아서 변속 타이밍을 조절해 주잖아요. 네. ECU에서 조절해 그렇죠. 주는데, 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가속이 많이 필요하면은 당연히 변속을 타이밍을 늦출 수밖에 없고, 좀 안락하게 좀 컴포트하게 주행을 하고 싶으면은 아무래도 변속을 좀 빠른 시간에 가져갈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 변속기에서 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차들에 이렇게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수동 변속기의 좀 제일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편하게 몰려면 그쵸. 뭐 한없이 편하게 몰 수도 예, 있고. 그쵸. 빠르게 과감하게 몰고 싶으면 언제든지 과감하게 몰 수 있고, 또 제가 또 수동을 고민할 때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직결감이 좋다, 밟는 족족 나간다는 표현이 어떤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수동을 타면서도 몰랐는데, 수동을 한 4개월 정도 타고 똑같은 차에 자동 변속기를 탄 적이 있어요. 투싼에 이거 산타페인데 엔진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히. 내가 밟는 조작하는 게 바로 힘으로 연결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바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히려 지금 이거 타다가 자동 타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듀얼 클러치는 제가 뭐 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토크 컨버터 방식의 자동 변속기 차들은 이게 뭐 프로그램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개선이 돼도 뭐 요즘 차들은 락업 클러치도 이렇게 많이 장착이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동 변속기에 비하면 직결감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DCT 모델도 타보셨나요? 저는 타보고 싶은데 못 타봤어요 아직까지. 저도 못 타봐가지고 투싼 DCT에는 안자만 봤습니다. 몰아보질 못하고 안자만 봤어요.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그게 자동 변속기랑 또 다른 느낌이 도대체 뭔지. 사람들 말로는 직결감 좋은 자동 변속기라는데 네. 그래서 무슨 느낌인지. 근데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듀얼 클러치들이 폭스바겐은 DSG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예, 듀얼 예. 클러치들이 좀 충격을 꽤 많이 이렇게 안겨줄 정도로 뭐 수동에 준할 정도는 아니지만 네. 계속 때 그런 충격이 느껴질 정도의 직결감이 있는데 현대 기아 차들의 DCT는 네. 그런 것들을 소비자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부드러운 예. 질감을 주게끔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조사별로의 약간의 차이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저도 수동 몰면서는 동승자들에게는 안락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운전할 때는 일부러 옆에 누가 타고 있으면 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상당히 안락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이 조음이- 올 정도로 제 차에서 이상하게 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편안하게 운전을 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변속될 때도 이렇게 거의 변속했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하시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단수가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이드 미러에 보조 미러를 이렇게 붙여 동그란 거예요. 예. 이거는 그 전에 타던 차에도 이런 것들을 네, 붙여서 있었어요. 있어요. 이게 계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원래 저런 거 안 붙이는 편인데, 정말 한
한번 그 모닝 탈 시절에 그게 있었어요. 이게 사이드 미러의 요 아랫부분, 그러니까 문 쪽 시야는 사각지대잖아요. 그렇죠. 사이드 미러 상으로 여기 있는 그 이만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못 보고 차 옆을 쫙 긁어 먹었거든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와이드 미러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와이드 미러는 화각이 조금 넓어지긴 하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넓어지더라고요, 와이드 미러가.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분명히 사각이 있어요, 아래쪽은. 예, 그래서 거울을 달고 거울을 아래쪽을 향하게 해놓으면은 이 차 사이드 미러 아래쪽부터 저 뒤쪽까지 다 보여가지고 예, 뒤 밑에 뭐가 있어도 확실히 보여서, 그래서 저는 이 차 솔직히 새 차는 좀 긁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자마자 바로 붙였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이제 아반떼 탈 때까지는 이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주는 그 뭐랄까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주차할 때 특히 맞아, 주차할 때 정말 엄청나죠. 골목길 다닐 때도 네. 옆에 뭐 가로 전봇대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바닥에 뭐가 바퀴가 얼마나 밖에 벗어나는지 낭떠러지 같은 데 절벽길에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보도랑 가장 붙어서 차를 피해 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거울은 그런 용도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포터는 운전면허 따실 때 말고 봉고 뭐라서 봉고 3. 예. 봉고, 그러면은 그런 차들에 보면 이렇게 이 전륜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이렇게 아래쪽을 비춰주는 네, 보조 미러가 거울이 달려있잖아요. 하나 있죠.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일종의 그런 느낌. 처음에는 좀 안 익숙했는데 또 막상 없으면 또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차 타면은 이 내 유리창의 아랫부분이 안 보여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단지 지금 차에는 이 보조 거울을 안 달아놨는데 네. 그러니까 와이드 미러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아, 불쏘한 건가요? 네네. 그냥 약간 이제는 차에 뭐가 됐든지 간에 약간 달기가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그냥 거기 적응해야 되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있는 하고 있죠. 그대로.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면 아마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또 좀 그렇게 장착을 안 한 이유가 네. 이렇게 미러 닦을 때 맞아요. 닦을 때 약간 그거는 여기 맞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지금도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닦다가 툭 건드려서 각도가 돌아가 버리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타고 나서 제가 왜 저길 보고 있지? 저는 이제 자동 세차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세차하고 나면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네. 100% 돌아가요. 지금 앵주리님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같이 주행하실 때 네. 뭐 다운시프팅 할 때 더블 클러치 같은 거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방금 더블 클러치 사용하신 거예요? 네. 근데 더블 클러치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고단에서 변속을 한다든가 속도가 많이 줄었으면은 그냥 반 클러치로 미팅을 시켜버리는 편이기도 해요. 아예 그거를 다운시프팅 할 때 훅 떼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다.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반 클러치로 방금 미팅을 시킨 거고, 네. 워낙에 속도가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근데 동승자가 있으면은 반 클러치로 미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블 클러치보다는. 그렇죠. 반 클러치 사용을 아무래도 더 하게 예. 되죠. 제 차가 사실 미션이 지금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서요. 차 출고 때부터 조금 미션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요? 기어가 조금 부드럽지 못한, 기어의 그 체결이 그러니까 기어봉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매끄럽지가 들어갈 때 뭔가 좀 이렇게 이게 뻑뻑 걸리는 걸리는 느낌에, 그거를 한번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워낙에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럴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그때 미션 오일 한번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해도 글쎄요, 고질적인 다른 문제가 있는지 쉽게 해소되지가 않더라고요. 교체를 하고 좀 덜 하긴 한데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았어요. 가끔 이제 정차 이제 신호 대기 하다가
1단을 넣으려고 이제 밀어 넣었는데 1단이 안 들어가면 좀 많이 당황스러워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정차했다가 1단 넣는 상황에서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단수는 괜찮아요. 다른 단수도 그렇습니다. 다른 단수. 예, 다른 단수는 기어가 이게 튀어나올 때도 있고요. 3단 넣을 때 많이 튀어나와요. 튀어나온다라는 게 이렇게 밀어 넣는데 밀어 넣었다가 기어가 다시 기어봉을 밀어내더라고요. 체결되기 직전에, 끝까지 밀어 넣기 직전에. 그래서 한 번은 점검을 받아봐야 되는데 아직 차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받게 되면은 미션을 한번 교체하지 않을까. 교체 비슷한 증상 있으신 분들은 교체하면은 괜찮아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증상을 이제 동호회에서 예, 동호회. 저는 자동차 동호회. 예. 저는 차가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 수동 타시는 분들만 따로 모아서 얘기해 보면은 안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점검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같이 주행을 해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지금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어봉에서 손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동승자들은 크게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좀 심할 때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좀 그러면 이제 동승자가 왜 안 가? 뭐 하는 거야? 가끔 그래가지고 예. 매뉴얼에는 기어가 안 들어가면은 클러치를 뗐다가 다시 밟으라는데 그거 매번 뗐다가 다시 밟을 수도 없고, 또 수동은 또 손맛이 중요하잖아요. 내 손에 이 기어가 물리는 느낌이며. 그렇죠. 근데 1단이 잘 안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치를 밟았다 뗐다 이런 걸로 뭐 그럴 수 있는데 아까 3단이 튀어나온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그거는 처음에는 주위에 수동 타시는 분들이 클러치 페달을 꼭 밟으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꼭 안 밟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억울할 때도 있죠. 나는 꼭 밟았는데 일부러 의식해서 막 꾹 밟아서 막 변속해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도 개선이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싱크로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럴 수 있겠네요. 싱크로가 기어의 회전수를 다 맞춰주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옛날 수동차 타는, 초창기 수동차 타는 그런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희 의왕, 안양 그쪽으로 다시 들어갈 거고요. 워낙에 지금 고속 주행을 많이 해가지고 와인딩 코스를 잠깐 다녀올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 근방에 좀 이제 이렇게 달려보는 와인딩용은 아닌데 그냥 산길인데 그냥 가끔 이제 변속하는 거를 좀 하기 그렇죠. 위해서. 아무래도 수동 지금 제 채널에는 사실 수동밖에 없네요. 스팅어 한번 탔었던 거 말고는 그때 다 수동 컨텐츠들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변속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네, 맞아요.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수동운전 초보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와인딩 할 때 이제 변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셨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단은 거의 안 넣는 편이고요. 고단 거의 3단 이내, 2단으로 그냥 밟고 다닐 때도 있고. 그리고 계속 높은 RPM을 사용을 해서 네,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때문에 그렇고 오르막길에서는 이제 변속하면서 이제 힘이 훅 빠져, 오르막길에서는 힘이 빠지는 게 너무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RPM을 좀 높게 쓰면서 2단이 기어비가 좀 길어가지고 2단, 3단이 좀 길어가지고 좀 오래 그 기어를 좀 유지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 와인딩의 그런 요소적인 부분들, 예를 들면 뭐 그립 주행이라고 하나요? 왜 들어갈 때는 브레이크 밟고 나갈 때는 뭐 엑셀을 밟는다, 뭐 그런. 그립 주행은 이제 뭐 일상적으로 모든 운전들이 다 그립 주행이죠. 그립을 잃을 정도로 주행을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죠, 예. 신호가 걸려서. 어떻게 돌아볼까?
방지턱도 수동 탈 때는 또 사뭇 다르더라고. 저는 방지턱 넘을 때는 네. 클러치를 밟게 되더라고. 속도를 저속에서 넘어야 되니까 클러치를 네. 대부분 밟고 넘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밟고 넘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요즘에는 저는 이제 뭐 어떤 걸 연습을 해보냐면 이 방지턱 중에서도 가끔 보면 경계면이 좀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너무 네네. 부드럽게 갈 수 있는데 좀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보면. 네,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거의 멈출 정도로 이렇게 속도를 줄여야지 부드럽게 넘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1단으로 기어를 이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넘는 거를 연습을 해보고 있죠. 요즘에.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한 대로 다 맞지도 않다운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옛날에 레인메이커님 그 이마트 주차장 들어가는 영상 보고 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내리막길 주차장 같이 이게 경사 있는 데에서 클러치를 밟거나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면서 빼버리는 행위가 엔진 브레이크가 안 걸려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속도가 좀 증가가 되잖아요. 기어가 중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안 그러기를 권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수동 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주차장 내려갈 때 클러치 밟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붙이고. 이게 이제 산타님 같은 경우에도 클러치를 밟았다 붙였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려간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예. 클러치를 이렇게 계속 밟았다 뺐다 이렇게 하려면은 클러치에 발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립 빼고 가다가 만약에 기어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시 클러치 밟고 기어를 넣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밖에 없고 뭐 내리막 주차 어차피 골뱅이 내려갈 거면은 뭐 속도가 뭐 한 4, 50 막 이렇게 내려갈 게 아니니까. 야, 그죠. 네. 그쵸. 그렇게 내려갈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면은 뭐 크게 차이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수동 변속기들은 사람마다 다 운전하는 스타일이 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클러치 조작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운전한다고 해서 남도 이렇게 막 그러기도 좀 그렇고. 당장 저희 아빠랑도 수동 운전하는 게 달라서 아빠가 가끔 제 차 운전하시거든요. 네. 제가 일부러 좀 시키죠. 아빠도 운전하라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차가 수동이 된 이후로 남들이 제 차를 운전하기가 불가능해서 네. 다들 자동만 타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수동 운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면 아무래도 예전에 수동을 몇십 년씩 한 사람들 아니면은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자동을 오래 탔어도 그때 했던 느낌이 있으니까 곧잘 금방 하시더라고요. 시동 꺼먹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조수석에 타기 위해서는 꼭 아빠나 수동 운전을 오래 했던 그런 분들이 필요해서 운전을 좀 가끔 부탁해요. 제가 조수석에 타고 싶어서. 수동을 조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실 수동차를 맡기고 싶지 않죠. 그죠. 막 예, 약간 그렇기도 해요. 예. 클러치를 너무 과하게 이제 쓰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제가 그걸 처음 느꼈던 게 이제 대리 기사님이 네. 오셔가지고 수동인데 대리가 오셨나요? 네, 한 번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수동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신 것 같은데 할 수는 있죠. 네. 할 수는 있는데 매 단수마다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클러치를 막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내 차인데. 네, 타고 가면서도 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막 네. 그런 생각. 여기도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긴 한데 요 길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달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여기 나가서 방지턱 없는 좀 덜한 곳에서 한번 이런 게 진짜 속도를 거의 진짜 많이 네. 줄여야지 넘을 수 있는. 경사 있는 애, 원래 없던 애인데 이번 새로 만들었고. 근데 이렇게까지 방지턱을 해야 되나 싶은 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저는 적당한 정도의 이 높이만 돼도 속도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건데.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돼도 괜찮죠.
그전에 산타닉하고 기산주원지 쪽 거기도 뭐 와인딩하기 괜찮은 곳이다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네네. 딱 속도를 조금 낼 만한 포인트에서 항상 저런 게 박혀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데만 골라서 넣어놨나 봐요. 딱 밟기 딱 좋은 그런 시기에만. 여기는 보니까 학교가 있고 예, 학교가 있어가지고. 민가도 그래서- 이렇게 있고 해서 당연히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거기 기산주원지 그쪽. 아, 그런가요? 여기는 이제 요 동네는 좀 그렇고, 여기 넘어가면 이제 요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배구노수 있는 골목, 그 길로 해서 판교 가는 길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밤에 심심하고 그러면은, 낮에는 이제 차가 있어서 좀 그렇고 밤에 가끔 드라이브 겸 바람도 쐴 겸 돌아다니는 길이라서 그 길 한번 가볼까. 방지턱을 넘을 때는 차량의 무게감이 조금 느껴지긴 하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혹시 공차 중량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1615인가 아니면 1400 몇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1615인가. 1600km 정도 아마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사륜이라서 좀 더 무게가 있고 1600 초반인 것 같아요. 제 타이어가 달리기 위한 좋은 타이어가 아니라서 이렇게 막 무리해서 하진 않고, 사실 타이어가 다른 타이어가 껴져 있어도 제가 와인딩을 무리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냥 꼬불꼬불 달리고 RPM으로 이제 딱 차가 힘 받았을, 토크 딱 힘 받았을 때 터보로 돌 때 느낌이 좋아가지고 전 요런 길을 많이 다니는 편이지, 제가 막 드리프트 하고 막 그러려고 이런 길을 다니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서 드리프트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미친놈 소리 듣죠. 이게 뭐 그렇게 달리면 안 그거 되는 보면 이럴 때가 되게 애매해요. 속도가 이제 점점 줄고 3단에서 힘이 빠지는데 트럭은 앞에 있고. 이럴 때 이제 저는 무조건 2단 놨어야지. 낮추려고 그러는데 트럭이 속도를 높이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가을에 되면은 단풍이고, 봄 되면은 저기 가는 길은 이제 제가 이제 와인딩 코스로 들어갈 때는 거기 이제 벚꽃나무가 이뻐가지고요. 그래서 꽃 보러도, 그러니까 경치 보는 근교에 드라이브 하기로는 잘 다니고 있는 곳이. 여기 다 벚나무거든요. 이게. 봄 되면 경치 되게 예, 좋고. 봄 되면은 요 뷰가 정말 좋아요. 여기가 지금 청계동? 여기가 예, 청계동. 그 고개 넘어가는. 아이고야. 내리막에서 이렇게 방지턱에 있는 거 이거 진짜 좀 부드럽게 넘기가 한데 애매하죠. 네. 지금 이제 2단으로 내리셔가지고 네. 이제 엔진 브레이크 쓰시는 거예요. 제 차가 브레이크가 좀 중량 대비 좀 약한 편이라서 엔진 브레이크 없이 하면은 아까처럼 충격이 많이 와서 가급적이면 2단에서. 내리막에서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왜 하중이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앞바퀴 네. 서스펜션이 정말 충격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상 주행을 하다 보면 방지턱 넘으면서 브레이크를 약간 밟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너무 방지턱이 왔다 그래서 브레이크 팍 이것만 피할 생각하시면 그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방지턱이 오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로 이렇게 앞쪽이 노즈가 약간 내려가 있는 상태, 서스펜션이 수축이 돼 있는 상태로 방지턱을 그냥 넘어버리면, 그게 뭐 한두 번 가지고 뭐 서스펜션이 고장난다든가 이럴 일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은 아무래도 교체력이 짧아지죠. 이제 촬영한 지 딱 1시간 된 거네. 1시간 몇 분 정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잘 찍고 있는 것 같네요. 와인딩 코스 할 때는 요 뷰가 가끔 들어가야지 또 보시는 맛이 날 텐데. 딱 찍고
말씀하신 코스로는 안 들어온 거예요? 네.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호수를 한 바퀴 돌아서 호수 밖으로 나가야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서 이런 시내도 아니고 좀 애매한 길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날씨만 좋았으면은 여기가 경치가 참 좋은 곳인데 여기 이유 코스가 좋아서 드라이브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자주 오는 편이에요. 지금은 공사하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데 이제 여름에 여기 옆에 호수도 잘 보이고 밤에 오면 또 여기가 또 야경이 더 괜찮아서 밤에 드라이브. 아 그러네요. 오른쪽에 호수가 보이네요. 예, 여기 백운 호수입니다. 요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거진 다 한 번쯤 와보셨을 법한 백운 호수. 호수가 얼었네요. 확실히 지금 이 정도 아까 여기 초입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약간 이것도 다 건너거든요 이게. 조금 추위가 느껴졌어요. 좀 약간. 아 그런가요? 아 기온이 다르구나 이게. 봄철에 드라이브. 왜? 지난번 그런 컨텐츠 한번 꽃보다 드라이브가 아, 해가지고. 네네네. 예. 저도 경치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천천히 달리면서 이렇게 약간 꽃도 보고. 그러면은 벌써 그게 1년 전이 돼가는 건가요? 거의 그러면은? 그게 그거가 꽃 필 아마, 때 찍으셨으니까? 이제 1년 돼가는 거. 아마 한 4월쯤 아니었을까 싶어요. 벚꽃 거의 마지막쯤이어가지고. 차 타기는 괜찮으세요? 이제 차에 대한 거 말고 이제 수동에 대한 저는 이제 솔직히 주위 사람들 이제 동승자 많이 태우고 다니면서도 수동 운전 제가 아직 조작을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서 가끔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물어봐요. 타기 때 안 불편하냐고. 제가 농담으로는 멀미약 챙겨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엄살 부리셨던 거에 비하면 지금 뭐 운전 전혀 제가 어떤 약간 불편함을 느낄 부분 전혀 없이 아까 두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약간 졸음이 올 정도로. 동승자들은 항상 아 괜찮은데 너무 좋은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사실 드릴 만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어떤 아까 이제 뭐 1단에서 2단 이렇게 변속할 때면 클러치 밟는 순간에 만약에 동력이 떨어지는데 충격이 조금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 말고는 뭐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수동 좀 타시는 분들 요즘 들어서 요즘에 수동 타시는 분들 예전에 타셨던 분들 말고 요즘도 수동 타시는 분들 같이 타게 되면은 좀 조언을 많이 받고 싶었거든요. 이게 조언을 받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천천히 달리면 클러치를 그냥 부드럽게 붙이는 정도로도 얼마든지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휘발유 엔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5,000 RPM 넘게까지 사용이 되니까 그쵸. RPM을 많이 올려가지고 이제 주행을 할 경우에도 부드럽게 주행을 하는 거는 기술이 좀 필요해가지고. 레인메이커님 영상에는 좀 다양한 차종들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몇 번 했었어요. 이번에 앤서니님 차량도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드문 차죠. 예. 일본 차인데 또 일본 수입 버전이 아니고 북미 버전이라서 좌핸들이고 또 튜닝도 좀 적당히 돼 있는 차. 저도 뭐 수동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그 이후로도 연락을 주셨으면은 두 분이 주셨는데 예. 한 분은 아반떼 스포츠 타시는 분이셨는데 예. 근데 그분은 수동 변속기는 아니었고 DCT였고요. 차량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막 겨울 접어들 무렵이라서 저 만나고 얼마 안 있었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날짜 서로 조율해보다가 이제 뭐 눈 내리고 뭐 그렇게 되면서 그냥 접었거든요.
좋아하신다는데 제가 그렇게 모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뭐 이렇게 저는 동승석에 타고 가는 것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되게 좋은데요. 참 제가 얼굴이 찍히면서 나오는 거는 레인메이커님 얼굴도 같이 찍히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둘이 이제 예. 같이 나오는 거죠. 다들 얼굴 어차피 그 스트리밍 방송을 하셔가지고 얼굴은 다 아시는구나. 네. 뭐 제 영상에서도 이제 얼굴이 초반 때 시즌 1 때는 뭐 뒤에서만 계속 찍어서 안 나왔지만 네네네. 시즌 2 정도부터는 저도 계속 나왔어요. 오늘 촬영을 일단 저기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을까. 시간도 벌써 1시간 10분째 촬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배터리가 배터리가 나가면 이제 요 불이 깜빡이는 게 꺼지게 되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배터리 2칸 남아있네요, 아직까지. 요게 아무래도 좀 오래 가는 네, 편인가 이게 봐요. 용량이 조금 더 크고 그래요. 그 와인딩 코스가 아직 안 들어간 여기서 한 5분만 가면 돼요. 얼마 안 가. 요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저도 몰랐는데 도깨비도로 혹시 뭔지 아시나요? 도깨비도로는 저는 제주도에서만 예, 제주도. 예. 그럼 아시나요? 여기도 도깨비도로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 그 도깨비도로 있는 길이에요. 혹시 요 동네 사시는 분들 어디 길인지 궁금하시면은 도깨비도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호수가 백운 호수라고 예, 하셨죠? 백원 호수. 지금 이게 변속기가 6단까지 있거든요. 네, 6단 변속기입니다. 고속도로 주행할 때 말고는 뭐 6단 들어갈 일이 거의 없겠네요. 네, 6단은 사실 고속도로에서도 6단은 잘 안 넣어요. 네. 5단에서 힘 받는 게 좀 더 좋아가지고 저는 힘 빠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6단 넣으면은 이제 악셀을 밟아도 이제 항소공용이다 보니까 네. 악셀 반응이 잘 안 와서 5단에서 그냥 적당히 또 고속도로에서 추월하고 이제 합류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확실히 5단 넣고 다니는 게 저는 5단을 더 선호해요. 6단은 거의 거진 내리막길에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6단 넣고 저항 좀 덜 그 걸리게 해서. 외에 예 그때는 오히려 5단이 속도가 점점 주는 게 보여가지고 그 외에는 5단에서 해결하고 시내에서는 4단 정도. 요 길도 이제 지금 60km 도로인데 좀 낮은 한 70, 80 정도 되는 그때는 이제 5단도 시내에서 5단 넣을 때도 있고 그것도 운전하는 분들마다 또 다 다르더라고요. 네, 어느 만큼 쓰느냐는 또 차 종마다의 뭐 기어비의 그런 사항도 적용이 될 거고. 진짜 확실히 이게 지금 미세먼지인 것 같은데 저 산이 지금 거의 잘 안 예, 보이네요. 거진 안 보이네. 오늘도 이 정도로 심하다는 말은 뉴스 기사로 본 것 같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뭐 당분간은 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인데 지금 네. 비가 안 내려가지고 가뭄 때문에 겨울 가뭄 때문에 피해들이 많다고. 마음 같아서는 창문을 열고 다니고 싶은데. 근데 촬영할 때는 창문 열면 안 돼요. 바람 소리가. 바람 그죠. 소리가 예, 많이 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제 일부러 RPM을 좀 높게 쓰면서. 네, 아까 편안하게 이제 주행을 했었던 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렇게 가속감이 좀 느껴지네요. 근데 그게 많이 밟지는 않아요. 밟으면은 튀어나가는 거는 수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때 뭐 토크 말씀하신 게 40, 예, 40km 나오고 넘어가니까 186마력에 40.8km인가 그래요. 가끔 이제 가다가도 이렇게 3단으로 빼주고 조금 있잖아. 밟으면 튀어나가는 느낌이. 제가 그때 원앤모라 봤을 때 느낌이 네, 디젤차 같다라고 누군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네. 원앤 토크가 거의 아마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몇 cc죠? 그게 3600cc였나 그 정도 될 텐데 터보 엔진이고 380마력인가 나오는 차거든요. 350마력이었는데 그 정도 나오는 차인데 그것도 토크가 40이 아마 넘어가고 게다가 그 차는 차가 더 작고 타이어는 19인치짜리 기어거든요. 악셀 밟았을 때 느낌이 진짜 저배기랑 휘발유 엔진
엔진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토크감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도깨비 도로고요. 써있네요, 도깨비 도로. 네, 여기 양쪽으로 채워놓고 있는데 앞에 제네시스가 있으면은 달리기가 조금 제 타이어가 상태가 네, 조금 거리를 두고 가죠. 그래서 막 옛날처럼 이렇게 잡아 놀리진 않을 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코스가 시작이 되고 저는 자주 왔었죠. 여기도 이제 봄 되면은 꽃이 많이 피어가지고 와인딩은 언제나 안전하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도 그런 와인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달리고 싶은 마음이야 남자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겠지만 이게 사고라는 게 진짜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사고 날 수 있는 거라. 와인딩 하면서 사고 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이제 86 그 네이버에 86 이렇게 타시는 분들 동호회 거기 가입이 돼 있는데 뭐 온라인상으로밖에 가끔씩 글 안 쓰긴 하지만 거기도 이제 와인딩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86이라면 그 도요타 86 그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올라오고. 카메라에 엔진음이 너무 시끄럽게 녹음이 될까봐 갑자기 그게 그 걱정 전혀 안 하죠. 지난번에 그 인테그라 R 네. 엔서님 그 차의 엔진음이 카메라에 찍힌 거에 한 10배는 될 거예요 아마 소리가. 아 그런가요? 네. 그래도 아베오보다는 소리가 커가지고 제가 아베오는 타봤기 때문에 소리가 어느 정도 나서 알지만 그 정도 소리 나면은 적잖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제 차보다는 조용한데요 엔진 소리가? 아 그런가요? 네. 제 차가 더 시끄러워요 엔진 소리가. 아베오는 가솔린이다 보니까. 근데 디젤 타다가 가솔린 타면은 확실히 조용한 게 딱 느껴지는 게 좋더라고요. 진동도 확실히 덜하고. 근데 뭐 진동은 지금 주행을 일단 시작하면은 거의 느끼기가 힘들고, 소음 같은 경우에도 글쎄 예민하신 분들, 정말 이렇게 조용한 세단 위주로 타셨던 분들은 이게 소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다지 소음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조용하다고 그런가요? 그냥 조용하다라는 느낌만. 여기 이제 여름에 조금 날 따뜻하고 타이어 상태 괜찮은데 여기도 딱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방지턱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합류되는 곳이라서. 이게 내리막길은 아무래도 방지턱을 좀 두는 편인 것 같아요. 없는 데는 솔직히 찾기 어렵더라고요. 저기 막 밖에 근교 나가가지고 네. 다니는 게 아닌 이상은. 저 근처에는 화성 쪽에, 용인 쪽에 거기 지난번에 가셨던 네, 마성 드리프트 네. 거기 마성 아이씨 있는 쪽도 있고, 아니면 밑에 내려가면은 호수 있는 근처에 여기 호수 따라서 가는 길들이 와인딩 코스가 좋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와인딩도 와인딩인데 네, 아무래도 경치 보는 맛에 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름이었으면 조금 무리하게 달려. 여기서 이제 날 좋아지면 이제 경치가 좋아서 나무가 이제 쫙 나오고. 진정한 약간 가로수길이네요. 네. 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산은 다 내려온 거예요. 차는 여기서 돌립니다. 차가 없으면 이제 요런 길 타고 다니면서 그 차체 제어 장치를 몇 번 꺼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좀 잡아주는 느낌?
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이 좀 다른 게 느껴져서. 근데 제가 와인딩 할 때는 가급적이면 끄진 않아요. 혹시 제가 미끄러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그 네. 제가 이제 저기 게임을 하면서 네. 게임 방송을 이제 하면서 뭐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한데, 그러니까 실제로 와인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서킷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근데 그 서킷 주행하시면서도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서킷은 또 보험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서킷은 안 되나요? 보험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어. 뭐 파손이 되면, 자기 차가 파손이 되면 무조건 자비로 다 고쳐야 될 뿐더러 서킷에 있는 뭐 펜스라던가 이런 거를 망가뜨리게 되면 그것까지 다 물어줘야 수리비도 내야 되나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서킷 주행하다가 차가 좀 많이 대파가 되면은 그냥 폐차해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건 실제 상황에서는 뭐 금전적 손해, 그럼요. 예. 부상도 입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고. 근데 게임상에서는 그럴 법한 상황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실제 그쵸. 상황하고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연습을 해볼 수 있으니. 요즘은 또 게임이 또 되게 현실적으로 잘 세팅돼 있. 그란 투리스모 하시지 않나요? 네네. 그란 투리스모는 그래도 인기 많은 편 아닌가요? 그란투리스모가 거의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는 네. 약간 원조격이죠. 네. 그래서 뭐 되게 실차 느낌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차가 뭐 이렇게 미끄러지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데서 잡아 나가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연습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게임상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외국에는 있었거든요. 차가 이제 오버스테이가 나는 상황을 잡는 것들을 평소 때 레이싱 게임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운전자분들이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건 또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물론 실제로 계속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면은 뭐 그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게임으로 대체로 해볼 수 있으면 저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냥 게임을 즐거움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죠, 좋죠. 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잡소리가. 나도 소리가 나. 아까 집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소리는 안 났었는데. 저는 뭐 수많은 잡소리를 그냥 달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저런 소리 너무 싫어가지고 소리 나면은 이게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막 찌르르 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저는 포기했어요. 그럴 아베오도 그런가요? 엄청 많이 나요. 아베오는 그래도 좀 오래돼서 좀 많이 보완이 된. 그렇지가 않은 게, 이 내장재들이 굉장히 싸구려 내장재에다가, 그러니까 내장재들 플라스틱. 사이사이에 유격이 엄청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나는 잡소리가 나죠. 제 차도 다 순전히 다 플라스틱 덩어리라서. 찜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엔진룸 쪽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니까 원래 지금 안 나던 소리가 나는 거라서. 다시 또 얌전하게. 무슨 얌전하게. 아까도 뭐 그렇게 많이 가속을 하신 건 아니니까. 예, 그러죠. 예, 악셀 많이 밟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옆에 누가 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도에서 좀 과격하게 이렇게 와인딩이라고 해도 어쨌든 공공도로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상에 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안 저도 좋다고 그런 건 생각해요. 좋지 않아서. 그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게 사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건데, 면허가 없는 친구들도 아마 볼 테고 그럴 텐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도로에서 무조건 도로교통법규 지켜가면서, 만약에 내가 좀 빨리 달리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영상으로 안 찍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물론 이게 불법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권장하는 건 아니고.
근데 또 어두워져. 이게 먼지가 있다 보니까 또 금방 어두워지는 거네.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면 한 복귀하면은 10분 정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카메라가 잘 버텨주고 있네요. 다행이다. 저는 제 차에서는 항상 전원을 연결해서 찍다 보니까 배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를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이런 영상들이 막 생기면서 수동 타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면 다음 차도 저는 가급적이면 수동으로 가고 싶은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지금 뭐 사실 시대 흐름상 볼 때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것 같아서 예. 다음에는 이 다음 차는 아마 수동을 사고 싶어도 수동이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동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포기를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다음 차로 산다고 하면은 SUV 말고 세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안락한 차. 근데 지금 이제 제가 SUV 이 앵주리님 예. 투싼을 타고 있으면서 뭐 세단에 비해서 딱히 뭐 안락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생각은 제 차가 너무 그런가요? 불편해서 그런가. 아니요, 제가 탔을 때는 되게 편하게 아베오 되게 편하게 탔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냥 안락한 것만 원한다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타시면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K5 하이브리드를 타봤었는데 아 그러세요? 무지하게 조용해요. 정말. 소리가 안 나죠. 네, 아무래도 엔진 소리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그렇고. 예. 와, 차가 진짜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시동이 걸려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조용하다 보니까 진짜 거기에는 편안하게 그냥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석이 있으면. 저 이제 SUV를 처음 타시는 건가요 혹시? 아, 조석에 타본 건 처음은 아니죠. 뭐 뒷좌석에 타보게 되고 이제 다른 분들 차를 타면서. 근데 SUV 수동은 처음 타봐요. 아 그래요? 디젤 수동도 처음인가요? 디젤 수동도 예, 제가 몰아본 거 포터 말고. 그러니까 포터 말고 승용차의 디젤 세단이 디젤. 디젤은 제가 한번 타본 적이 있긴 한데 그런가요? 저기 제가 대전 한번 갔을 때 네. 또 영상 보고 연락을 한 분 주셨는데 그분이 엑센트 위트 디젤을 타셨어요. 수동. 액디수라고 좀 많이들 타시는 네. 연비의 제왕. 네. 그 차도 좀 튜닝이 돼 있는 차였었는데 그 차 한번 조석에 타봤었어요. 저는 항상 이 SUV의 높은 차체에서 오는 롤링과 출렁거림이 항상 걱정이어가지고 이거 타다가 세단 타면은 느껴지는데 요것만 계속 타다 보면은 또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좀 적응이 돼서 그런 거. 사람은 다 적응하게 됐으니까. 이거 타다가 세단 타면은 이제 확실히 출렁거림이 적고 아무래도 고속 안정성도 세단이 좀 더 좋은 편이더라고. 고속 안정성은 확실히 세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공기 저항 때문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고속에서도 풍절음이 세단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그 공기 바람 소리가. 네. 제 차는 속도가 많이 올라가면 바람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한 그 경계선이 한 속도가 어느 정도? 120 정도? 120 정도. 네. 타이어 소리는 이게 지금 겨울 타이어여서 그렇고 사계절 타이어 끼면은 솔직히 타이어 소리는 100이고 120이고 해도 나진 않는 것 같은데 바람 소리는 110에서 120만 넘어가도 이게 좀 시끄럽게 느껴져서. 저는 120 넘어가면 제 차로는 옆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좀 힘들어져요. 그 정도로 시끄럽더라고요. 그 풍절음도 있지만 이제 한 120 정도 갈 것 같으면은 제 차는 RPM을 5단에서 한 3,800, 한 4,000 정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끄럽죠 많이.
마모될까봐. 그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그냥 포기했어. 그냥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 근데 좀 가격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고장나면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클러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생기더라. 뭐 정체하는 길이라든가. 솔직히 반클러치가 아니고서는 수동차가 아주 천천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동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살짝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수동은 솔직히 브레이크보다는 클러치 페달로 속도를 조절하는 거라서 반클러치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 정체. 그리고 반클러치를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클러치를 쓰는 게 클러치 어떤 내구성에 많이 문제가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반클러치 상태에서 뭐 RPM을 한 3,000, 4,000 막 이렇게 올리는 상태로 지속한다, 뭐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출발할 때 반클러치 조금 쓰는 거, 그다음에 기어 이렇게 바꿀 때 반클러치 좀 쓰는 거, 그 정도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만약에 클러치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수동차가 이미 단종이 돼도 벌써 그죠. 그렇게 클러치가 내구성이 약하지 않아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수동차를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일단 지르고 보세요. 후회를 해도 결국에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댓글 달다가 지금 랭주리님 만나서 했는데, 네. 그 자동이 낫나요? 뭐 수동이 낫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 그러세요? 예.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아무래도 저는 다들 그냥 무조건 자동이지라고 생각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이 낫냐 수동이 낫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자동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동을 살려고, 그러니까 샀을 때 뭐 후회를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회를 조금 덜 하려면, 내가 수동을 사고 싶은 이유가 한 10가지인데 네. 그 다음에 자동이 편할까? 라는 뭐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될 때만 수동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반반이다 그래도 수동 사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렇게 수동을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앵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끔씩 한 번씩 뭐 수동차 타보는 이런 거랑 내가 매일같이 수동차를 타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 다르죠. 저도 타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타보고 나니까. 특히나 이제 서울 시내에서 만약에 자차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대 정체를 오로지 매일같이 수동차로 감당을 해내야 된다? 그거는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아직 저는 이게 경유라서 아무래도 디젤차가 일단에 힘이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체길에서 막 이렇게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체길 해도 딱히 불편한 거를 잘 모르겠어요. 뭐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앵주리님은 수동을 또 좋아하시니까 그게 불편함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한 반반 정도다 그런 사람이면은 굉장한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뭐 음료수도 마셔야 되겠고, 뭐 문자도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사람. 맞아요. 가끔 그건 조금 불편해. 좀 기어를 바꿔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된다든가. 손은 오른손밖에 없고, 뭐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주차 내려올 때는 꼭 클러치 밟고 내려와가지고. 들어오실 때 안 헤매셨나요? 이 주차장이 제일 복잡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른데 2개에 비해서 여기가 좀 꼬여 있어가지고. 헤매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때 앵주리님 만나러 갔었던 그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여기서는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진짜 딱 프라이버시한 주차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공간이 워낙에 널널해서 본인들 선호한 데도 되고, 또 혼자 있으면 뭐 문콕 당할 일도 없고. 자, 뼈 옆에다 대야겠네. 주차를 하고 마지막 멘탈을
정일 운전 막히는 또 서울부터 내려오시자마자 또 운전을 해가지고 오늘 1시간 110km 뛰었네. 네, 운전 많이 하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저는 뭐 동승에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 받았고 되게 좋은 느낌, 그러면 다행이네. 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기 앵주리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대 시승이라던가 네. 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꿔서 예, 제 차를 타고 운전하고 저는 상관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집에서 좋아하지를 않아가지고요. 차를 바꿔 절대 못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너가 다른 사람 차도 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 차도 몰게 하지 마. 왜냐면은 엄연히 그 사고 났을 때 책임이 그렇죠. 결코 깔끔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수동을 잘 몰고 제가 아직은 디젤 수동이 좀 익숙해가지고 가솔린 수동 잘 한다면은 글쎄 크게 상관은 없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맘 편하게 그냥 저는 너무 좋은데요라고는 네,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산타님과는 차를 이렇게 서로 생각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환해서 타보기도 했는데 뭐 앤서니님이라든지 앵두리님하고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처음 드리는 거고 지난번에 아예 차를 한번 바꿔서 타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말씀 자체를 안 드렸죠. 네네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생각하는 게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고 뭐 사고가 난다라는 건 사실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항상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아예 그냥 차단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더군다나 또 수동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 조작으로 인해서 차량 마모가 또 네. 급격하게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운전하는 차 옆에 타보면은 아 이분이 운전 어떻게 하는구나 바로 알기 때문에 지금 운전하시는 거 한번 봐서는 뭐 제 차 맡겨도 전혀 문제 없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사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차폭감이나 뭐 이런 자기 차가 아니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뭐 정말 가족 정도가 아니고서는 사실 차를 이렇게 저도 그렇고 같이 동승하시는 분도 그렇고 바꿔서 타는 건 사실 선뜻 이렇게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네. 괜찮다고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조금 걱정이 조금 있지 않나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는 자기가 운전을 하고 옆에 동승해서 이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승이 아니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택시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택시가 맞는데 택시 드라이빙도 저는 뭐 이렇게 다양한 차들을 또 느껴볼 수 있는 거고 수동이 지금은 나오는 차종이 별로 없지만 또 앤서님처럼 희귀한 수동차 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분씩 혹시 영상 보시면은 연락하셔가지고 다 이게 체험 영상으로 남기면서 또 차 타면 또 레인 메커닉에서 다른 차들 이렇게 타다 보면 동생이 또 느낌이 있고 그 네. 차에 막 느낌이 있고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중고로 수동을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수동 관심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흥미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주로 저는 수동 컨텐츠 위주로만 만들고 있으니까 수동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나 아니면은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그러니까 호주에 사시는 분이셨나? 한 분이 예. 그러니까 원하지 않게 수동차를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 원하지 않게 어떻게 수동차를 계약을 했는지는 되게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거의 지하 주차장에 한 몇 달 정도 주차가 거의 방치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동차 운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뭐 제대로 된 운전 강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영상으로만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실제로 한번 이렇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출발하고 네네네. 하면서 뭐 공터도 많고 네, 예. 그런 저도 것도 해볼 수 있으니까 처음에 운전할 때는 공터에서 출발했다가 섰다가 계속 연습하고 또 너무 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 2차 붙고 시동을 100번 넘게 꺼먹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시동을 꺼먹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이 힘들었었고 진짜 그
빨리 팔아버리고 조금이라도 차 멀쩡한데 팔아버리고 자동으로 다시 사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익숙해지고 오히려 저는 자동 변속기 차 타가지고 클러치 밟고 시동 건다고 헛발질하고 막 네. 그런 격도 있고 막 있을 정도로 이제 몸이 스스로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동 과감하게 수동 질러 보시는 것도 괜찮고 내 차가 지금 수동인데 여전히 수동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들 저도 초보이지만 초보분들이 계시면은 더 연습하고 더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앵주리님이 한 6개월 정도 수동 타신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네. 하셨는데 저는 한 몇 년 이제 탔으니까요. 옆에 동승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는데 지금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너무 편안해서 졸음이 올 정도로 지금 운전을 편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은 뭐 수동 운전이라는 게 정말 무슨 소수의 어떤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만 한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연습 좀 하고 조금만 신경 더 쓰면은 이제 불편한 부분 물론 많이 있지만 수동이 주는 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차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 뭐 수동 변속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저는 수동 변속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게 아직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시대에서도 예, 뒤떨어져 그렇기도 있고 하고. 그런 부분이 근데 있기 때문에 앤서님도 학생이시지 않나요? 아, 네, 학생이시죠. 좀 어리셨던 걸로 네. 기억해.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고 저도 이제 올해 25살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좀 많다고 해야 돼. 그런 선택지가 많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좀 나이 많고 이제 가족들도 차를 많이 타야 되고 운전하는 양도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면 자동이 저도 엄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또 대리운전에서도 불편함이 없고 또 영업하시거나 뭐 술 드시거나 그러시는 분들도 대리 편하게 부를 수 있고 뭐 대리 분도 차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대신 운전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자동을 저도 권하고 싶은데 또 중고가 저처럼 생각하시면은 참 혼자 타고 좀 젊은 해서 뭐 남이 내 차 운전하는 거 별로야. 나는 내 차는 내가 몰고 싶어라는 취지라든가 운전에 극도의 흥미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너무 재밌어 하신다면은 수동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운전 재미로 치면은 그러니까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운전 재미로 치면 확실히 수동이 주는 즐거움이 예, 심심하진 않아요. 저도 분명한 심심하진 그런 건 않아서. 예. 근데 그 즐거움만큼의 불편함이 따라온다는 거는 그쵸. 알죠. 예. 근데 불편함도 이제는 뭐 익숙해서 그건 이제 막히는 게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예, 그런 그래서 거고. 그런가 네. 봐요. 예, 익숙해져서 그런가. 막혀도 그냥 막히는 둥. 예, 가끔 실수해서 시동이 꺼져도 아유 시동 꺼졌네. 대수롭지 않게 예, 넘어가요. 그냥 바로 걸고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을 이 네. 정도에서 마무리를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시간 나고 날 풀리고 또 하면은 그때 또 만나서 촬영해도 되고. 다음에 또 시간이 좀 다 같이 만난다고 하면은 수동 타시는 분들만 모여서 뭐 어디 가서 따로 만나도 저는 그런 부분은 네, 안 그래도 그 생각하시나요? 앤서니님하고 이제 그때 같이 이렇게 운전을 좀 해보면서 예. 그분이 계시던데 어디였더라? 그러니까 성남이 좀 가까운 데였는데 그쪽에 막 자동차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모이는 카페 같은 게 있대요. 네네. 주차 공간 굉장히 예. 거기 좋은 차들 많이 오는데 비싼 차들. 그래서 그런가요? 차 구경하는 재미로도 가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본 게 그러면은 그 앤서니님도 이렇게 카메라 촬영되고 하는 거에 뭐 부담감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런 카페에 모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방송 같은 것들을 차에 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맞으면 뭐 앤서니님 그다음에 앵주리님도 괜찮다 하시면 저도 뭐 시간 되면 얼마든지.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뭐 라이브 방송을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차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식사라든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은 시간도 있고 카메라 배터리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저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또 네이메이커님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운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먼 길 오셔서 고생 많으시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